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CI/CD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AWS에서 CI/CD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으로 GitHub 액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핸즈온인 듯 핸즈온 아닌 핸즈온 같은 그런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그 클라우드 컴퓨팅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나 저희 세션 참여했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 많을 텐데 가볍게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CI/CD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론인데요. CI와 CD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I에 대해서 알아보면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에도 개발자들의 코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중앙 레포지토리에 코드를 통합해서 관리하고요. 이런 CI를 사용하면 개발자들의 코드 변경 사항이 지속적으로 빌드되고 테스트될 수 있어서 중요한 이슈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처음에 공부할 때 기시 CI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Git은 CI 툴은 아니고 그냥 주로 CI 툴을 사용할 때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과 함께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I는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자들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CD는 두 가지 의미로 세분화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Continuous Delivery, 두 번째는 Continuous Deployment입니다. Continuous Delivery는 이제 CI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프로덕션에 배포할 준비를 해주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프로덕션에 배포할 준비까지만 해주고 마지막 최종으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단계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Continuous Deployment는 이제 CI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ontinuous Deployment의 경우에는 변경된 코드가 자동으로 빌드되고 테스트한 다음에 운영 환경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버그를 수정하는 것도 더 빠르게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랑 디플로이먼트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만약 구분을 해보면 딜리버리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릴리즈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 디플로이먼트는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는 것까지를 뜻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 자료에서 따왔는데요. 보시면 컨티뉴어스 딜리버리는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과정은 수동적으로 직접 사람이 책임지고 디플로이먼트는 이제 배포하는 과정까지 모두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I/CD를 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CI/CD는 지속적으로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하면 그걸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배포가 가능합니다. CI/CD를 사용하면 변경된 코드가 자동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사용자에게 더욱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CI/CD가 코드 통합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I/CD를 사용하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할 때 코드 변경 사항을 통합하고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I/CD를 도입함으로써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높이고 신속한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CI/CD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서비스가 릴리즈 되는 데는 이렇게 소스, 빌드, 테스트, 디플로이, 모니터 이런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AWS 서비스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AWS 코드 커밋, 그다음에 AWS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AWS 코드 커밋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AWS 코드 커밋은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형상 관리 서비스이고 Git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프라이빗 Git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을 사용하면 개발팀이 코드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 커밋과 깃허브의 차이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코드 커밋은 깃허브랑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코드 커밋은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IAM,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해서 액세스 제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AM을 통해서 사용자별로 더욱 세밀하게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암호화된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의 보안을 깃허브보다 좀 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존 VPC와 통합해서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커밋은 이제 개인이나 팀 전용의 프라이빗 깃 저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에 절대 공개되지 않고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코드 저장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깃허브도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제공하지만 더욱 기밀성이 중요한 코드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깃허브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양한 AWS 서비스와 강력한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Git 레포지토리 저장소의 크기와 트래픽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나 팀 인원이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제한 파일 및 커밋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성장에 따라서 높은 확장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 코드 커밋과 깃허브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그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주로 깃허브는 퍼블릭 레포지토리이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경우에 적합하다고 하고요. 코드 커밋은 더욱 기밀성이 중요하거나 AWS 서비스들과 강력한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AWS 코드 빌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AWS 코드 빌드는 완전 관리형 빌드 서비스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해서 배포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코드 빌드는 이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소스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때 소스 코드는 뭐 Git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 커밋, 아까 설명드렸던 코드 커밋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코드 빌드를 사용할 때는 이 소스 코드가 저장된 저장소와의 연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빌드 환경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이 코드 빌드는 빌드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빌드 스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빌드 스펙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나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빌드 스펙은 빌드 프로세스에 필요한 정보랑 단계를 정의하는 파일인데요. 프로젝트의 언어나 의존성, 그 다음에 빌드 스크립트, 환경 변수 같은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정한 빌드 환경을 기반으로 빌드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앞서서 정의한 빌드 환경 설정에서 정의한 단계에 따라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의존성을 만약 저희가 빌드 스펙에서 정의를 했다면 그 패키지도 설치하고 컴파일, 빌드, 테스트, 정적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드 프로세스가 모두 완료가 되면 이제 빌드 결과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 빌드 결과에는 배포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라이브러리 파일과 같은 빌드 아티팩트와 빌드 로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빌드 아티팩트는 다른 AWS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코드 디플로이로 전달할 수도 있고 S3 버킷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빌드가 끝이 나면 코드 빌드는 사용된 빌드 환경과 리소스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빌드 프로세스가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WS 코드 빌드는 필요에 따라서 빌드 환경을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해서 빌드 프로세스의 성능과 확장성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빌드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드 디플로이는 완전 관리형 배포 서비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대의 서버에 자동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다양한 배포 전략을 지원하고 배포 과정에서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해서 트래픽의 부하를 관리할 수 있고 배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롤백 기능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배포를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도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먼저 배포 그룹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배포 그룹은 코드 디플로이에서는 배포할 어플리케이션을 그룹으로 나눠서 구성을 하는데 배포 그룹은 동일한 배포 설정을 가진 인스턴스의 집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포 설정을 가지고 어떤 인스턴스에 배포를 할지 그 인스턴스를 정하는 걸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배포 설정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뭐 배포 유형이나 롤백 옵션, 배포 단계 같은 거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 그룹에 지정된 인스턴스에 대해서 앞서서 저희가 설정한 배포 설정을 바탕으로 배포를 시작합니다. 배포는 여러 단계로 구성될 수 있고 각 단계에서는 배포할 어플리케이션의 각 인스턴스에 대한 작업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또 코드 디플로이는 배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배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배포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포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코드 디플로이는 롤백 옵션을 제공해서 이전에 배포된 에러가 안 나는 안전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롤백은 배포 설정할 때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요. 배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완전 관리형 CI/CD 서비스로 소프트웨어 배포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해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AWS 서비스 저희가 앞서 봤던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과 통합되어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배포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일단 첫 번째로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은 개발자가 원하는 단계 혹은 작업의 시퀀스를 정의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스 코드를 가져오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스 단계에서는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 지정된 소스 저장소에서 소스 코드의 변경 사항을 가져오고요. 빌드 단계에서는 이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빌드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코드 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젠킨스나 AWS 람다 등과 같은 외부 빌드 도구를 사용해서 빌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렇게 빌드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테스트하는데요. 이때도 AWS 코드 빌드나 AWS 디바이스 팜, AWS 람다 등과 같은 테스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단계에서는 이제 빌드했던 배포 가능한 아티팩트를 지정된 대상 환경에 배포합니다. 이때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엘라스틱 빈스톡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등과 같은 배포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러한 일련의 단계를 자동으로 실행하고 각 단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개발자가 파이프라인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알림을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GitHub 액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GitHub 액션은 GitHub에서 소프트웨어 빌드, 테스트, 배포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GitHub의 CI/CD 도구라고 보면 되는데요. 소스 코드가 저장된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트리거돼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GitHub 액션의 컴포넌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이벤트는 말 그대로 GitHub 액션은 이벤트에 대한 트리거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드 푸시 아니면 풀 리퀘스트 생성, 뭐 이슈 생성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때 특정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는 이제 작업의 순서를 정의하는 단위인데요. 다양한 작업을 조합해서 원하는 작업 흐름을 만드는 것이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 야물 파일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이벤트가 트리거되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잡은 그 워크플로우 안에서 태스크가 수행되는 단위인데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는 최소 하나 이상의 잡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액션은 자주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커스텀 어플리케이션인데,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코드의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반복되는 작업을 액션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GitHub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액션들을 찾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너는 워크플로우가 실행되는 서버를 말하는데요. 각각의 워크플로우는 새로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때마다 각각 그 새롭게 프로비저닝된 가상 머신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GitHub 액션에서는 우분투 리눅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리고 맥 OS 러너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변수와 시크릿 변수도 지원을 하는데요. 보안 정보나 구성 세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작업에서 필요한 인증 정보나 API 키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이론 설명을 간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쳤고 텐즈온을 제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GitHub 액션과 S3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을 해서 EC2 서버에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자가 GitHub에 커밋을 하면 그 이벤트에 의해서 GitHub 액션이 트리거되고 GitHub 액션에서 코드를 빌드하면 빌드가 완료된 파일을 압축해서 S3로 보냅니다. 그 이후에 GitHub 액션이 코드 디플로이를 호출을 하면 코드 디플로이에서는 S3에 업로드된 zip 파일을 내려받고 EC2에서 해당 파일이 실행되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스프링 부트 웹 서버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GitHub에 올려서 여러분 다 같이 실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원래 진짜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쉽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직접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던 코드를 가져와서 함께 코드를 뜯어보면서 네, 좀 네, 핸즈온 느낌만이라도 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GitHub 액션을 사용하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물 파일을 작성해서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야물 파일은 GitHub 워크플로우 디렉토리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GitHub에 보시면 액션스 탭에 들어가면 이제 GitHub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야물 템플릿 파일이 있는데요. 이런 거 찾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필요한 게 다 달라서 제가 직접 작성을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그 파이프라인 구축할 때 사용했던 야물 파일인데요. 네,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고 가져온 건데 한번 파일 보면서 명령어들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on 명령어는 딱 봐도 뭔가 이벤트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메인 브랜치에 푸시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워크플로우가 트리거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퍼미션은 GitHub 토큰에 부여된 기본 권한을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액세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필요한 최소 액세스만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인데요. 콘텐츠가 해당 권한이 부여되는 스코프, 범위이고 리드가 부여할 권한입니다. 그래서 권한은 리드, 라이트, 논 이렇게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스코프와 권한을 지정해주지 않은 스코프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으로 논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 다음에 잡스 키워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래
잡스 키워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병렬로 실행되는 하나 이상의 작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잡들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려면 디펜던시를 따로 정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build는 이 잡의 id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의 이름은 build인 거죠. 그다음에 runs on은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러너 서버 OS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텝스에 들어가는 게 이 잡스 안에 들어가는 작업 단위를 스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use는 실행할 작업을 선택하는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액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션은 재사용 가능한 코드 단위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어와 동일한 저장소, 공용 저장소 혹은 이제 액션이 게시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에 정의된 작업을 가져와서 유즈 키워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체크아웃 액션은 GitHub 액션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액션인데 레포지토리를 체크아웃하는 말 그대로 체크아웃하는 액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셋업 자바라는 액션을 사용을 해서 JDK를 다운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드를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빌드합니다. run 명령어를 사용하면 run 키워드를 사용하면 그 뒤에 오는 명령어를 이제 이 러너 실행 환경에서 실행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빌드된 빌드 아티팩트를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때 압축할 때 잡 파일만 압축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앱스펙 야물 파일과 스크립트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도 같이 압축을 하는데요.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AWS에 저희가 S3에 올리고 그 다음에 코드 디플로이를 호출할 거기 때문에 인증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AWS 이 이후 단계에서 AWS에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IAM 사용자를 생성할 건데 그때 나오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이제 GitHub 시크릿 변수에 저장을 해서 여기에 변수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WS에서 인증을 하고 그 이후에 S3에 업로드를 하고 마지막으로 코드 디플로이를 실행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AWS에서 필요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EC2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고 S3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고 코드 디플로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해야 됩니다. EC2와 S3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코드 디플로이 어플리케이션은 생성할 때 컴퓨팅 플랫폼에 EC2, 저희는 EC2에 배포를 할 거기 때문에 EC2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배포 그룹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코드 디플로이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배포할 소프트웨어를 뜻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대상 그룹, 뭐 EC2 이런 그룹들, 그 다음에 환경, 배포 전략 이런 거를 정의하려면 배포 그룹을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C2 인스턴스를 체크하고 아까 앞서서 만들었던 EC2 인스턴스를 키 네임으로 갖고 와서 추가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드 디플로이 배포 그룹을 만들 때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코드 디플로이에게 그 인스턴스에게 부여할 그 배포 그룹에게 부여할 역할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코드 디플로이 롤이라는 권한을 추가를 해서 역할을 생성을 해서 코드 디플로이 배포 그룹에 부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EC2도 IAM 역할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EC2 안에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코드 디플로이가 실행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게 실행이 되면 S3에 접근해서 S3에 올라간 그 빌드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S3 풀 액세스라는 권한과 그 코드 디플로이 풀 액세스라는 권한 두 가지를 설정을 해서 EC2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Hub 액션에 아까 저희가 시크릿 환경 변수로 넣었던 그 시크릿 액세스 키를 위해서 IAM 사용자도 생성을 합니다. GitHub를 위한 사용자인데요. GitHub 액션에서 S3와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를 하고 액세스 키를 생성해서 GitHub 시크릿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EC2 인스턴스에서 AWS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설치하는 방법은
그 EC2 버전에 따라서 다른데 독스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독스 참고하시면서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삽질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이걸 순서를 안 지키고 그냥 뭐 블로그 보면서 막 따라했더니 EC2에 IM 권한을 주기 전에 에이전트를 먼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먼저 실행을 한 이후에 EC2에 권한을 줬더니 코드 디플로이를 실행했을 때 아예 실행이 안 되고 권한이 없다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권한을 주기 전에 EC2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실행을 하고 있었으면 권한을 준 후에 그거를 재시작해야지 권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검색해보니까 저 같은 삽질을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나중에 실습하실 때 삽질을 하지 마시라고 넣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정은 끝났고, 앱 스펙 파일, 아까 그 빌드 아티팩트 S3에 넘기기 전에 압축을 할 때 앱 스펙 파일과 스크립트 그 두 가지도 같이 압축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앱 스펙 파일인데, 이거는 코드 디플로이 환경을 설정하기 위한 파일인데요. EC2를 사용해서 배포를 진행할 경우에는 이 앱스펙 파일을 소스 코드 디렉터리 구조의 루트 디렉토리에 배치해야 코드 디플로이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거는 배포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트리거되는 이벤트 훅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 앱스펙 파일을 배포할 컨텐츠랑 함께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함께 압축해서 번들링 해야 합니다. EC2를 사용해서 로드 밸런스 없이 배포를 진행했을 때 코드 디플로이에서 제공해주는 이벤트 훅은 이런 게 있는데요. 회색으로 칠해진 거는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이벤트 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앱스펙 파일을 보시면 애프터 인스톨 훅이 발생을 하면 이제 스크립트 안에 있는 stop.sh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 훅이 발생하면 디플로이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라라는 그런 간단한 파일입니다.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는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일단 stop sh는 애프터 인스톨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혹시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스프링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서버 포트가 겹치기 때문에 그 서버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죽여라라는 코드이고요. 그다음에 디플로이 코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자파일 가지고 와서 노헙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파일을 실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는 이 dev 널 이 명령어를 빼고 실행을 해봤더니 배포는 잘 되는데 코드 디플로이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스타트 이벤트가 끝난 거를 알아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좀 해봤는데 그 이유가 노헙 명령어로 실행을 하면 그 노헙.out 그 출력 로그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코드 디플로이가 이벤트가 끝났다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디플로이에서 백그라운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이 dev 널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무시하는 걸 추가를 해줘야 이제 이벤트가 끝났다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건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디플로이 파일까지 작성을 하고 액션을 트리거하면 성공적으로 배포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제가 하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던 점이 왜 바로 GitHub 액션에서 빌드한 파일을 EC2로 그러니까 코드 디플로이로 바로 넘기지 않고 굳이 S3에 저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거의 모든 블로그 글에서 뭐 코드 파이프라인, 뭐 CI/CD 구축해보기 검색해보면 다들 S3에 저장을 한 다음에 코드 디플로이에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이 뭔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 빌드 아티팩트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3 버킷에 그거를 저장을 하면 빌드 아티팩트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또 뒤에 저희가 만약 이전에 빌드했던 파일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용자들끼리도 공유할 때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S3에
빌드 아티팩트를 저장함으로써 코드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그냥 그 S3에서 필요한 파일을 가져와서 배포 작업을 수행하는 식으로 GitHub 액션은 빌드만 담당하고 코드 디플로이는 배포만 담당하고 이렇게 두 개의 단계를 좀 더 명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책임을 분리하는 그런 용도로 중간에 S3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 환경 지원에 용이하다고 합니다. S3에서 필요한 파일을 가져와서 배포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 뭐 여러 개의 개발 그 서버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 환경과 스테이징 환경과 프로드 환경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S3에 올라간 동일한 빌드 파일을 가져와서 배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리허설 안 해봐서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좀 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